플라스틱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환경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시키고 있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배달 문화가 확산했고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급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와 미국을 이어 전 세계 플라스틱 배출국 3위에 올랐다.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깨달아야 한다. 한국인이 1년간 소비하는 페트병 49억 개를 늘어뜨리면 지구를 10.6바퀴나 돌 수 있고 일회용 컵 33억 개를 쌓아 올리면 지구에서 출발해 달에 닿을 수 있고 비닐 235억 장을 펼치면 한반도의 약 70%를 뒤덮을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오염된 환경을 다시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환경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가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한지 미리 말씀. 용기 내 챌린지 등의 환경운동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다. 바쁜 일상 속 편리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에 안 쓰는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집에서 먹는 음료수, PT라든가 그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쉽게 사용되고 빠르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길거리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다.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과 생활 폐기물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재활용품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또 재활용을 제대로 안 하니까 분리수거를 우리가 좀 힘들어요, 많이. 내 집같이 생각하고 깨끗이 하면 잘 될 건데 주민의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플라스틱과 쓰레기는 오늘도 광록시가 다시 한번 분리한다. 광록시는 늘어난 플라스틱과 생활 폐기물에 더욱 분리수거가 미흡하다 얘기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각 가정에서 버려진 플라스틱과 생활 폐기물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15.6% 늘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폐기물로 처리시설 업체는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배달 음식이 늘다 보니까 우리 선별을 하는 인원들이 일이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서 그 뚜껑을 좀 따서 따로 분리해서 버려주시면은 집어넣기도 쉽고 우리가 일하는 능률도 올라가고 그 배달 때문에 배달 용기 그거를 이제 우리가 PP라고 하죠. PP고 위에 뚜껑은 페트로 들어가요. 그게 원리 따지면은 근데 그걸 드시고 닫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워낙 얇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따져요. 그러면 이게 주먹으로 막 때려요, 우리가. 그러면 그 주먹 때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재활용에 미흡해 생긴 문제일까? 일회용품을 사용을 증가를 하게 되면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양측의 자원 고갈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일회용품 중에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처리시설 업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의 양을 뛰어넘은 지 오래였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재활용품. 우리가 재활용에 미숙해 생긴 문제일까? 분리배출을 제가 알아볼 때 되게 배신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 따가지고 다 분리배출했는데 분리배출 안 되고 쓰레기라고? 이런 그 배신감이 저는 되게 크게 들었고, 실제 우리가 선별해버린 플라스틱 중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2015년부터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재활용 비율이 이토록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의 종류에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총 7가지로 구분된다. 페트,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아더. 뚜껑과 제품 겉면에 붙어있는 라벨이 모두 서로 다른 플라스틱이었다.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막고 있었다.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들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산자들이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녹색 소비를 통해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소비, 그리고 분리배출을 잘 하는 실천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보복 소비가 증가했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한 소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지만 환경은 점점 오염되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은 급증하고 있었다. 2021년 4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작년 대비 약 3조 366억 원, 25.2%가 증가했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34% 증가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믿음이 사회적으로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생태적인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유행에 휩쓸린 소비들을 자제해서 자기의 소비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안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안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안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했다. 환경 동아리 부모산 사람들은 오늘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모였다. 매주 등산을 하며 플로깅하는 부모산 사람들. 오늘도 어김없이 사용되고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을 주웠다. 길 가다가 좀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고 또 가끔씩 집 근처 부모산 오르면서 쓰레기가 많길래 이런 거를 한번 가져와서 치워야겠다 하면서 이제 좀 뿌듯하고 보람찰 때도 많고 이제 마음이 정화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좀 미화시키기보다 약간 답답하고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게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난주에 치웠어도 다음 주에 보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부모산 사람들은 늘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한다. 저 예전에 혼자서도
그 보모산 플로깅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진짜 쓰레기 없는 편이야. 이렇게 쉬는데 쓰레기가 진짜 엄청 많았거든. 우리가 좀 같이 움직이면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플라스틱 빨대 막 그거 해서 운동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에서 끼치는 영향이 0.0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50%는 다 어업 조업하면서 그 그물망 그런 거랑 그런 게 50% 이상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태평양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태평양의 쓰레기 섬인데 그게 다 그런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게 되면 그 쓰레기 덤에 파묻혀 살게 되겠죠. 결국 썩지 않은 쓰레기들이 환경에 뿌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쓰레기 지구를 물려주는 거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재활용 쓰레기 거부 사태 등 여러 사건 이후 문제를 인식한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탈플라스틱 대책, 고고 챌린지 등 시민들이 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를 시작으로 기업도 플라스틱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환경보호보다 편리함을 추구했던 희선 씨. 코로나19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저도 사실 그냥 뭐 기후위기 이런 거를 실감하면서 사는 주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하고 집 밖에 못 나갈 때 저도 배달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새벽 배송, 로켓 배송 같은 거를 이용해 보면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지내다 보니까 집 안에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를 좀 잘 버려볼까 하는 마음에 이제 제로웨이스트를. 현재 희선 씨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에코주부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 오늘의 환경 이슈는 받지 않기 위해서 용기 내 이렇게 챌린지. 네트백이나 집에 있는 에코백 같은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포장 없이 담아온 김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조금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포장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할 때 처음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라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액체 샴푸 대신에 샴푸바를 써본다든지 플라스틱 칫솔 대신에 대나무 칫솔로 바꿔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다 쓴 제품을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바꿔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둘 바꾸면서 이제 제로웨이스트를 조금 더 이제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보호에 대한 개인의 노력에 발맞춰 기업도 변화하고 있었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바이크로,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지 제작, 플라스틱 빨대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였다.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 중인 인규 씨는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고 환경을 위한 소비를 발빠르게 준비했다. 일단은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늘 시즌마다 옷을 사게 되고 또 가방을 바꾸게 되고 이러는데 사실 버리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좀 나눠 쓰자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 외에 뭐 아이스팩이나 우유팩 그리고 폐식용유를 회수하는 거는 그것의 활용도가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니드를 채워주고자 시작한 회수마당입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숙제다. 우리가 이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잘못 만들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물건을 잘못 만들어도 분리배출을 잘못하면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물건을 잘 만들고 분리배출을 잘하더라도 재활용을 또 잘못하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환경과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활동들을 하는 거여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친환경 소비를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또 그런 제품을 버릴 때는 섞이지 않게 잘 분리배출하는 거를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기여를 하면서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제도나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쓰레기 지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나 하나라도 이제 해보자.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 함께 이런 것들을 고민해주고, 생활에서 쓰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나가야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나만 살고 마는 거야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회고, 생태적인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소비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지구, 깨끗한 지구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계속해서 플라스틱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고 환경은 지속해서 오염될 것이다. 이런 미래를 앞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편리함에 무분별하게 써버린 플라스틱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지금 우리는